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미국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2027년 중국 반도체를 퇴출을 시키겠다. 정부 조달하는 품목 중에서 중국 반도체가 들어간 것은 사용을 금지를 시키겠다. 그렇게 되면 결국 삼성과 SK 하이닉스 거기에다 미국 회사인 마이크론까지 초대형 기회가 생기는 것은 틀림없는 거죠. 과연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년 12월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중국산 반도체를 탑재한 모든 부품, 완제품, 서비스 조달을 원천 봉쇄하는 초강도 규제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반도체 업계에서는 반사 이익의 문이 열리는 동시에 이 또 거래 다변화가 만들어지죠. 다시 말하면 미국용 반도체, 중국용 반도체 이렇게 다변화되는 그런 경쟁 구도가 또 만들어질 거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규제는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반도체 공급망을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그 다음에 중국 중심의 공급망 이렇게 조금 갈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고독 달팽이가 평소 분석하는 것처럼 AI 메모리 슈퍼사이클, HBM 공급 부족 구조까지 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이 미국 연방정부가 이 중국산 반도체를 딱 그렇게 완전히 셧다운 시켜버리면서 어떤 영향이 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영향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명확한 수혜입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 조달 시장에서 중국 메모리 3사가 완전히 배제가 됩니다. 그 대상은 CXMT 창신 메모리죠. D램, YMTC 양지 메모리 낸드죠. SMIC 파운드리죠. 각자의 자회사와 계열사도 예외 없이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XMT, YMTC, SMIC 전부 다 여기 계열사, 자회사 다 포함돼서 셧다운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의미는 간단합니다. 미국 정부 납품 제품에는 중국 칩 단 한 개가 들어가면 안 된다. 따라서 다음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한국과 미국 업체가 대체로 공급할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대체 수요처는 군용 서버라든가 정보 데이터 센터라든가 정보 PC, 노트북, 국방 AI 시스템, 클라우드 인프라까지 모든 IT가 들어가는 것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규제가 시행 이후에 연방정부와 계약하는 제조사들은 중국산 칩이 없음을 증명하는 합리적인 조사가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는 중국산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고 그 보고서를 내야 되는 거죠. 텔리폴리스는 말하기를 노트북 PC 제조사들이 미국 정부 납품용과 일반 소비자용 제품의 공급망을 이원화해야 되는 구조적 전환에 직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방 취득 규정위원회 자체 추산에 따르면 전 업계 전체 향후 10년간 공급망 검토, 제품 재설계 등에 투입돼야 될 비용은 10억 달러, 1조 4,700억 정도를 상회할 것이라고 했는. 그래서 뭐 약간의 그 완충 장치도 있습니다. 약간의 그 과도기적인 뭐 기득권 보호를 위해서 약간의 그런 거 있지만 어쨌거나 2027년 12월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미국 연방정부가 조달하는 그런 전자기기에는 중국산 반도체가 들어갈 수 없다. 딱 막아버린 겁니다. 결국은 메모리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3개 회사만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시장 구조가 완전히 3사가 독점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반도체가 지금 그냥 막 살아난다 걱정할 필요는 별로 없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가격 협상력이 상승하고 ASP가 상승하고 ASP는 판가를 얘기를 합니다. 수익성이 개선이 되겠죠. 특히 레거시 D램 시장의 효과가 클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글을 쓰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작년 하반기에 사실은 삼성이 DDR4를 단종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더 이렇게 길게 간다고 했는데 아마 라인에서 또 생산이 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구형 레거시 D램 수요처가 중국산 대신 한국산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가시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삼성이 DDR5 그다음에 원시 D램 이런 것들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화성 캠퍼스에
옛날 그 구형 라인들이 있죠. DDR4를 생산하던 거, 그거를 라인을 DDR5라든가 원시 DRAM으로 급격하게 전환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메모리 가격이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미 발생하고 있죠. AI 때문에 메모리 구조가 이렇게 변화를 하는 거죠. HBM 수요가 폭증하면서 범용 DRAM 생산이 감소를 하고 DDR4, DDR5가 공급 부족의 현상이 나타났죠. 어마하게 올랐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번에 미국 정부에서 규제가 더해진다면 중국 DRAM 공급이 축소가 되고 HBM 그 생산이 확대가 되면 범용 DRAM은 더 부족해지는 거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거기다가 레거시 DRAM을 생산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PC DRAM 가격이 상승하고 노트북 가격이 상승하고 서버 메모리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얘기죠. 업계 전문가들은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는 27년을 기점으로 해서 IT 기기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뭐 트렌드 포스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AI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고 고독 달팽이가 계속 분석했던 흐름과 일치합니다. 거기에다가 미국 연방정부가 기름을 더 부어버린 거죠. 그러나 동시에 위험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공급망 이원화, 듀얼 서플라이 체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업들은 앞으로 미국용 제품을 만들고 중국용 제품을 만들어 그래서 두 가지 공급망을 같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규제 핵심의 두 갈래, 구매 금지와 사용 금지, 구매를 금지하고 사용을 금지하고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따로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파트 A, 모든 연방기관의 조달, 중국산 반도체 포함 전자, 부품, 제품, 서비스 구매 전면 금지. 그러니까 모든 연방정부에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제품에서부터 서비스까지 전면을 시킬 수가 있고, 파트 B에서는 국가안보 핵심 시스템에서 해상 시스템 운영에 중국산 칩이 탑재된 전자제품 서비스 사용을 자체를 차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문제는 공급망 관리 비용이 상승할 수가 있죠. 물류가 복잡해지죠. 이원화가 되니까. 그래서 부품 가격 상승에 따라서 비용은 결국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게 단가가 올라가는 그런 압박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가장 중요한 변수, 중국의 대응을 한번 봐야죠. 그래서 중국은 이미 메모리 자립 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는 3월 4일부터 전인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시진핑은 중국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 플랜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CXMT라든가 DRAM, YMTC는 낸드, 그 다음에 또 파운드리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 미국이 완전히 차단을 해버리면 중국은 오히려 내수 중심의 메모리 생태계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뭐 EUV 같은 것들을 차단을 시켜버리니까 중국이 DDR5라든가 고성능 DRAM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워낙에 내수가 튼튼하니까 내수 시장은 점점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나뉠 겁니다. 미국 진영은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중국 진영은 CXMT, YMTC 이렇게 되죠. 그러니 이렇게 된다 그러면 글로벌 시장이 두 개의 메모리 시장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중국 반도체 시장이 장비가 제때 이렇게 교체가 안 되고 장비가 또 이렇게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또 그 사이에 중국이 또 장비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참 어려운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한국 기업에게 가장 큰 전략 과제는 뭐냐? 핵심은 이겁니다. HBM 중심이냐 범용 메모리 공급이냐,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현재 삼성, SK 하이닉스는 HBM 생산을 확대 중입니다. 확대는 하면 할수록 범용 DRAM 생산은 감소를 하죠. 그런데 중국 DRAM이 빠지면 범용 DRAM이 공급 부족에 빠질 거거든요. 따라서 전략이 필요하죠. 가능한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부 레거시 DRAM을 유지를 하겠죠. HBM 수익을 극대화하겠죠. DDR5 가격 상승의 수혜를 받겠죠.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화성 캠퍼스 일부 라인이 레거시 DRAM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계속 유지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신규 팹이 만들어진다면 고성능 D램이라든가 HBM으로 가겠죠. 그래서 HBM과 DDR5와 동시에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투자 관점에서 한번 결론을 세워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사실상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더 길게 만드는 변수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 범용 레거시 D램이 부족하고 지금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뭐 27년, 28년, 30년 그 이후까지 간다고 하는데 미국 연방정부가 여기다 기름을 부어버린 것입니다. 긍정적인 요인도 많습니다. 긍정 요인의 세 가지를 살펴보면 중국 메모리 시장이 축소가 되겠죠. 한국, 미국 업체가 독점력이 더 강화가 되겠죠. 메모리 가격은 상승을 하겠죠. 부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공급망 이완화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겠죠.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건가? 생산자가 부담할 건가? 수요자가 부담할 건가에 따라서 그것도 이제 달라지겠죠. 중국 시장이 분리될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중장기적으로 더 큰 수혜가 볼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특히 AI 메모리 플러스 지정학적 이제 공급망 재편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 달팽이가 보는 이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 줄, HBM 쏠림 현상과 중국 메모리 반도체 퇴출, 그렇게 되면 범용 D램 가격이 상승하겠죠. 이 조합이 앞으로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지정학적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탈중국 공급망은 이제 선택이 아닌 규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에서 규정을 그래서 세워버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거대한 재편의 수혜자로 자리매김하려면 HBM 쏠림 속에서도 범용 메모리 공급 역량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27년 12월이라는 카운트다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SK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화성 캠퍼스에 구형 라인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너무 급하게 이렇게 라인을 리트로핏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에다 팔아먹을 수 있는 레거시 D램이다 이런 생산 그 라인은 적절하게 갖고 가면서 새로운 팹에서는 고성능 D램이라든가 HBM을 생산하는 이런 투트랙 전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어찌 됐거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D램이라든가 낸드에서 완전히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수혜는 우리 메모리 반도체 삼성, SK하이닉스가 가져갈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